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4.10 총선으로 선출된 경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모시고 22대 국회 입성소회와 의정 활동 내용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김해시 갑에 이어 김해시을 김종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종호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네. 덕분입니다. 네. 아니, 언론사 덕분이라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요즘에 당선 인사 다니시면서 많이 바쁘실 텐데 10일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날 늦게 개표 결과가 그래서 당선증 받으러 새벽에 나갔고요. 네, 마치자마자 당선 사례 창원터널 앞에 가서 네, 뭐 출근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렸고 그 뒤로 뭐 선거 때 못지않게 바쁜 일정들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봄 행사들이 많고 네, 또 단체별로 야유회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마다 또 인사드리고 하여튼 분주했는데 뭐 선거 때 열심히 하다가 선거 마치고 안 하면 비교가 되니까 네, 뭐 꾸준하게 인사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22대 개원을 앞두고 이제 개원 준비가 국회에서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물밑에서 원내대표도 다시 뽑아야 되고 네, 의장단도 22대 새로 선출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그 배분도 돼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선으로 상임위원장 맡을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하려면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분주하긴 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께도 축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선 고지에 오르셨어요. 소회가 네. 어떠십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낙동강 벨트의 전석 석권 탈환을 노리고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켜야 되는 수성의 입장이었는데 우리 김해 가불은 지켜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 고향 김해를 지켜낸 게 좀 자랑스럽고 네, 또 그렇게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신 김해 시민들께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만 그 부울경 특히 이제 부산이 17대 1로 네, 두석을 잃었습니다. 저희 경남은 우리 경남도민께서 그래도 견제하라는 의미로 종전 3석을 주셨는데 네, 네, 네. 이게 전국적 승리에 그 나름 뒷받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한번 이 질문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김해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선거에서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좀 이슈가 많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승리를 이끈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었을지 어떤 특별한 선거 전략이 있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김해 시민들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중간평가, 심판 의지가 어느 곳 못지않게 높고 강했다. 이게 부정평가가 60%가 우리 김해도 넘었거든요. 정권 견제론이 그만큼 더 셌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고, 두 번째는 그 국민의힘이 그 낙동강 벨트에서 전략 공천을 전석을 석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김해 시민들의 정서에 정면으로 좀 충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해 실정을 잘 모르고 뭐 누구라도 갖다 네. 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오만, 또 그 이면이 김해 시민들을 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무리한 정치공학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에 대한 심판, 이것도 뭐 하나의 승인이었다고 보고, 특히 저한테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귀향 때 모시고 와서 17년간 그 10년 정도는 봉화마을에서 농사 지으면서 네. 노무현 대통령 유업을 지켜내고, 특히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왔던 것을, 그런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 6년간에는 다들 포기했던 김해 신공항 백지화 시켜내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네. 그렇게 물꼬를 튼 부분에 대한 유능함이 검증된 이 부분이 그 두 번째 승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선거 공약도 네. 좀 주요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우리 지역구의 제일 주민들이 그 불편해하고 애로사항으로 대중교통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면 전차, 그 김해 트램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장류 1, 2, 3동, 내외동, 주촌, 이 5군데 그 면동이 딱 대상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다 이겼어요. 네. 특히 장류 같은 데는 큰 차로 이겼는데, 요 선거구 공약이 그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외에 뭐 그 미래전략 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상대에 비해서 훨씬 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적절한 선거 공약이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선의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어깨도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이 처졌습니다. 이제 3선이 되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네. 제가 그 지난 21대에는 4년 통째로 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했고, 그 20대 보궐로 들어가서는 2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네네. 국토위, 그다음에 기재위, 이른바 국회에서 제일 선호하는 그런 노른자 상임인데 그걸 했었거든요. 뭐 당연히 그 이번에 이제 3선 중진 의원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그 우리 지역 현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 특히 국토위도 필요하고 산자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전할 좀 의욕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헌 협상 결과 어느 상임위가 우리 야당 몫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당 지도부하고 잘 의견해서 우리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겠습니다. 그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국회 입성하시면 상임위원장에도 도전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유효한 거죠? 물론이죠.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적극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운동을 해야죠. 그 감 누가 줍니까 그냥? 핵심적인 상임위원장은 네네. 서로 노리기 때문에, 영남 특히 경남에 3명밖에 안 됐는데 그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지도부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경남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3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말씀처럼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경남에서 보면은 좀 국민의힘이 약간 여전히 보수의 강세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평이거든요. 앞으로 뭐 의정 활동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도 좀 활동을 하실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경남은 기존의 3석을 사수했거든요. 부산은 2석을 더 잃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7석에서 5석으로 줄어든 만큼 당 지도부에게 우리 경남의 혹은 부울경의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뭐 의석수는 우리 경남은 지켰고 부산은 못 지켰습니다만 득표율로 보면 이전에 비해서 높아져서 상승했습니다. 네. 부산이 약 45% 가까이 됐고요. 우리 경남도 39.92%, 40%에 육박했어요. 높아졌네요. 네. 16개 선거구가. 서부 경남, 뭐 북부 경남은 네네. 더 험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30%대 이상이고, 그래서 이런 득표율은 약진이 있었다. 비록 뭐 5% 미만의 그런 초박빙 지역에서 네. 기대에 못 미치긴 했으나 우리는 현상 유지는 했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득표율이 높아져서 뭐 점점 지역주의 세계에 옅어지고 있다. 네. 또 민주당이 점점 대안 세력으로 이렇게 커나가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예. 네. 그걸 감안해서 의정 활동도 네. 그렇게 좀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뭐 경남 쪽의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보면 앞서 말씀하실 때 국토위나 등에서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뭐 이번 22대 국회도 그런 활동이 이어질 텐데 혹시 좀 국회에 가셔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그 중점을 둘 공약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네. 그 구축입니다. 요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물꼬가 터져서 비로소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건데, 네네네. 요거를 발판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다시 추진하고, 그 중심 지역으로 우리 김해가 부울경 특별연합 청사를 유치하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거는 좀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현행 법은 그 경제자유구역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단형은 산자부, 공항형은 국토부, 그다음에 항만형은 해수부. 이 세 개가 융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동북아에서 물류 허브를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해 같은 경우는 이 그 육해공 트라이포트 기반으로 이미 그 네. 갔고요. 저기 중동의 두바이가 그렇고 유럽의 로테르담이 이미 그런 공항과 항만과 유군을 다 결합해서 그렇게 물류 허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미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됐으니까 물류 허브 기지, 물류 플랫폼이 이제 정거장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곳이 우리 김해밖에 없습니다. 그 칠산 서부동, 그 다음에 건너편 강서구 화목동, 이 가락동 이 일원 780만 평이 이미 국토부에서 그 동북아 물류 플랫폼 대상 지역으로 용역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네. 제정 개정하려고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요게 된다면 국토부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이제 그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공모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부울경 쪽에서는 저희 김해가 아주 유력하게 네. 검토될 거고, 반드시 그거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해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좀 많은 공약도 내셨고 활동도 해 오셨어요. 뭐 트램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이번 국회에서 소개의 성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당연히 해내야 됩니다. 제 임기 중에 28년까지인데 꼭 착공은 하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할 셈인데, 이미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 행정 절차가 이제 예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가 우리 김해시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해서 지난번 추경에 이미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8월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절차를 좀 더 다그치고 적어도 28년까지는 이제 그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김해의 동서 간의 이동이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자가용 없으면 그러니까 버스는 뭐 3, 40분 예사로 기다려야 되고 이거를 경전철 소로왕릉역에서 경전선 장유역까지 네. 연결시키는 9.3km의 14개 정거장 이거를 만들게 된다면 이게 내 외동 사거리를 지나서 주천 선천지구 장유역까지 연결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 그게 500m에서 600m 정도 사이에 주거 밀집 지역을 다 관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자가용 없이 또 노선버스 기다리지 않아도 훨씬 이제 동서 간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편리해진다. 또 경전선 장유역을 이제 환승해서 창원이나 마산 쪽으로 가거나 부산 쪽으로 네. 가는데도 도시간 이동에도 굉장히 원활해지게 되죠. 이거는 우리 제 지역구의 주민들 46%가 제일 1순위로 이것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요청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미 이제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벌써요? 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뭐 집권이 2년도 채 안 됐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그 망가졌습니다. 그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견제와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그 22대 국회 개원과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그 확실한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더 이상 민생 파탄되지 않고 또 외교, 군력 외교하지 않도록 제동장치 역할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살려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다시 추진하고 특별연합 청사도 김해 유치해서 균형 발전 이루는 그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서울 메가시티 추진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심판을 받았고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공약한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다시 추진하는 거 이거 심지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되살리는데 여야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힘을 합쳐서 꼭 앞당겨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경남도의 미래가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삼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총선 김해시을 김종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